제가 요거 화면 다시 한번 공유, 요거 다른 건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시험 보시면 항상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하고 리본 메뉴가 모스 시험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제가 안 해주려다가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렇지만 시험을 위해서 요거 두 개, 그리고 슬라이드 배경 서식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전체에 배경을 넣는 거,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고요. 그다음 슬라이드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라이드 밑에 이렇게 뭐 바닥에 글, 뭐 이거 어떤 슬라이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날짜라든지 시간 아니면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하는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서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걸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서식 지정하는 거 이것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표 삽입하고 어제 하긴 했는데 좀 너무 그냥 막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더 해보고, 표를 삽입한 다음에 차트 삽입하는 것까지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트 삽입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표 삽입하고 요걸 이용해서 차트도 삽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워드 아트 삽입하는 것도 좀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서 요거, 그다음에 오디오랑 비디오 삽입하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어제 하긴 했는데 경로 지정하는 것을 좀 못해서 여기까지 해서 파워포인트에 뭐 핵심 기능이라고 사실 썼는데 좀 어제 다 못했던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워드를 들어갈 거예요. 워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대충 내가 아는 거 교수님 설명하시네라고 생각할 거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거는 내가 몰랐던 기능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만 이렇게 쏙쏙쏙쏙 하기가 그것도 또 뭐 어떤 사람이 뭘 모르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쭉 나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넣어서 이렇게 워드는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계속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이 좀 채팅창이라든지 어떻게 남겨달라고 했는데 별로 요청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 요청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거 좀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강의한 걸 이렇게 봤더니요 좀 말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대상인데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빨라요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하긴 했는데, 혹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재생하실 때 1배속 아니고 뭐 0.8배속 이렇게도 재생 가능하다면 좀 느리게 재생해서 제 수업을 재생해서 들어주시면은 좀 천천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조금이라서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자꾸 말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네,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앞에 부분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요. 일단 지금 뭐 이 상태에서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뭐 리본 메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뭐 아무 그 파워포인트 실행시키시고요. 그냥 일단은 하나의 그 슬라이드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이 화면 지금 보이시죠? 맨 위에 보시면 저장하기, 그다음에 뭐 입력 취소, 그다음에 되돌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요 맨 위에 부분, 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 모양의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기는 나와 있다. 저장도
나와 있구나. 인쇄 미리 보기도 나와 있어요. 실행 취소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없는 거는 열기, 그리고 전자메일, 빠른 인쇄,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여기 위에 메뉴에다 올려놓으면 다른데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니까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더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 여러분 빠르게 뭐 실행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됐겠지? 그래서 기타 명령으로 가시면 이렇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그 화면이 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 옵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도 여기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그 아이콘으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도구 모음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자면 나는 워드아트 삽입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 나는 표 삽입하는 걸 되게 많이 사용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이쪽으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저는 워드아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추가할게요. 추가. 그럼 여기 워드아트 삽입하는 게 여기로 들어갔어요. 또 뭐가 있나? 저는 도형도 많이 삽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추가. 아, 있대요. 이거는 도형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표도 많이 삽입하는데 표 삽입하는 게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표 추가. 요거 있죠. 요것도 추가. 그다음에 뭐 차트도 많이 넣는다. 그렇다면 차트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요. 요거 누르시면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삽입 탭이 있거든요. 삽입 탭에 가시면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삽입 탭에 있어요. 삽입 탭에 가시면 나는 기호를 많이 삽입해요. 그럼 기호 여기 있잖아요. 기호 추가. 그다음에 차트도 많이 삽입하니까 차트 차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차트 추가. 그래서 추가. 뭐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명령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빠른 실행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아,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네요. 이거는 필요 없네요. 뭐 이거는 필요 없네요. 이런 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전 이 정도 다 필요하니까요.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보면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한 번에 띡 누르면 바로 차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아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워드아트가 잠깐만요. 요거 기울어진 거거든요. 이게 워드아트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어떤 워드아트의 특징적인 거 하나를 선택해서 워드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본 메뉴라고 했잖아요. 리본 메뉴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열었는데 여러분 리본 메뉴가 지금 파일, 홈, 탭을 누르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리본 메뉴가 사라졌을 때가 있어. 어때 사라지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 있는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요거 눌러보시면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 및 명령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르잖아요. 그럼 리본 메뉴가 없어져요. 그죠? 자동 없어지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뭔가 리본 메뉴가 이렇게 생기는데 하다가 할 때는 전체 다 보이다가 이 위에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어, 이게 이제 화면을 크게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좋지만 이 리본 메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해 놓고 요거를 리본 메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맨날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눌러서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눌러서 이 중에 세 번째 거 탭과 명령어를 같이 표시해 주세요라는 이 세 번째 걸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항상 위에 보여요. 삽입, 디자인 이렇게 리본 메뉴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본 메뉴가 보이도록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리본 메뉴가 없어졌을 때는 요거 눌러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목소리가 되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들으시기에 쇳소리가 나서 좀 귀가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양해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게 안 돌아오네요.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도 죄송해요. 감기가 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홈탭에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는 거 요거를 할 건데요. 이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리본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어. 지금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쇼, 검토, 보기, 서식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있는데 나 이거 말고 여기 옆에다가 내 이름으로 된 리본 메뉴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때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딨냐면요. 파일 탭에 가셔서요. 파일에 가서 맨 마지막에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옵션. 그러면 왼쪽에 쭉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뭐 홈탭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 보세요. 새 탭이라는 거 있어요. 새 탭. 새 탭을 누르시면 새로운 리본 메뉴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탭을 누르고요. 자, 새 탭 이름도 제가 만들게요. 새 탭 이름 바꾸기 눌러서요. 새 탭 이름 바꾸기. 음, 어, 이름이 안 바꿔져서 이게 컴퓨터 어제부터 살짝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게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일단, 그럼 그냥 요 새 탭이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새 그룹도 마찬가지야. 그룹을 더 추가하고 싶어. 이거 그룹도 그 새 그룹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돼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눌러주고 있어. 지금 요 파워포인트 옵션 화면은 보이나요? 이 화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물어봤거든. 아무도 대답이 없네. 주무세요? 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왜 새 그룹 이것도 여러분들 안 고쳐지나요? 저 이게 잘 원래 이렇게 이름 수정하면 이게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지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바꿔져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럼 새 탭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지금 새 그룹 하나, 요것도 이름 바꿔야 돼. 뭐, 이 새 탭에다가는 뭐, 순주의 리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도 그룹별로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그럼 첫 번째 그룹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뭐두 번째 그룹에는 삽입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룹도 이렇게 새 그룹 계속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이 지금 안 바꿔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그룹에다가 나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룹 워드 아트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도형도 여기다 넣을 거고 뭐 뒤로 보내기 이런 것도 여기다 넣을게요. 그다음에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콘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어. 뭐 실행, 뭐 앞으로 가져오기 이런 거 한번 열기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제가 또 한번 넣어볼게요. 인쇄하기. 인쇄 밀보기 및 인쇄, 뭐 잘라내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넣겠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새 탭이라고 생겨요. 그 새 탭 안에 제가 요 새 그룹, 요 첫 번째 만든 그룹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든 탭을 이렇게 하나 리본 메뉴에 탭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탭 안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홈 탭, 뭐 삽입 탭, 이렇게 다른 탭들을 클릭할 필요 없이 새 탭에다가 이걸 다 모아놓잖아. 그러면 제가 요 탭만 이렇게 열어놓고 뭔가 이게 파워포인트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여기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배경을 보려면 홈 탭으로 다시 이동해야 돼요. 홈 탭이 아니고 디자인 탭.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의 배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더 많이 또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어제 봤을 때는 슬라이드 크기가 4:3하고 16:9 두 개밖에 없었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슬라이드 크기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와이드 스크린 뭐 레터 용지, 뭐 A3 용지, A4 용지, B4, B5 용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고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여러분이 넓이하고 높이를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방향도 만약에 내가 세로로 하고 싶어요. 이 슬라이드 방향을 그럼 세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꼭 그 A4 용지 세로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항상 그 슬라이드를 가로로만 보셨잖아요. 근데 세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디서 조절한다고요? 디자인 탭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로로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 배경 서식 안 되네. 예. 배경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배경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배경에 단색도 채울 수가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도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림 또는 질감을 누르시면 질감을 고를 수가 있어. 질감이 안 보이네. 이렇게 여기 밑에 나오는데 질감도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질감 누르시면 질감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물방울 질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더 다양한 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감을 채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또 채우고 싶다. 그러면 파일 누르셔서 그림을 골라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단색 채우기 다시 갈게요. 이거 취소하고. 그럼 이걸 채웠는데 어떻게 이거를 뺄까요? 그럼 여기 원래 색깔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원래 기본이 단색 채우기 요거 해서 어, 색깔 눌러서 자동으로 해주시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 뭔가를 채웠잖아요. 채우고 난 다음에 원래 이 위에 보시면 채우기 없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없을 때는 단색 채우기에서 요거 눌러서 없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웠는데 이렇게 색을 채웠다면 잠깐만요. 배경 서식에서 밑에 보시면 모두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 밑에 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가 총 저는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슬라이드에 모두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적용이. 그래서 채우기에서 모두 내가 원하는 색깔, 질감, 그림 이런 것들로 전체 배경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게 지금 슬라이드 배경 서식을 원하는 채우기로 선택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거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것은 삽입 탭에 있고요. 텍스트라는 그룹에 보시면 두 번째에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슬라이드에 번호도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글도 체크하시면요. 바닥글에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다 바닥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 요 구역에 바닥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글에다가 뭐, 요 슬라이드에 설명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죠. 뭐,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모든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가운데쯤에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맨 첫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거기에도 뭐 밑에 바닥글이랑 페이지 번호 들어가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을 체크를 해주시면 첫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같은 것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줬잖아. 그러면 오늘은 8월 19일인데 만약에 내일 보면 거기 날짜 및 시간 거기에 8월 19일이 아니고 8월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나는 꼭 날짜를 어떤 특정한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입력으로 체크해서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날짜 및 시간이랑 슬라이드 번호, 바닥글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다. 모두 적용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들어간 이유가 여기는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라서 이렇게 왼쪽에는 날짜가 들어갔고 가운데는 바닥글, 그다음에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진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일일이 이 모든 슬라이드 만약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100개 전부 다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이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내가 한꺼번에 변경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요. 자,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기 가시면요. 보기 탭으로 가시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가시면 지금 이 왼쪽에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제목, 제목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또 뭐 중간에 제목 있는, 그런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 있는 그런 제목 슬라이드도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든 슬라이드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야. 이거는 밑에 있는 슬라이드들의, 어, 엄마격, 아빠격, 부모격인 슬라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절을 하면 이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했지만 이 밑에다가 뭔가를 적용하면 그게 얘보다 또 우선순위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정했다. 여기만 정했다. 그럼 여기에 정한 것들이 이 밑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일단 해볼게요. 맨 위에 첫 번째, 이거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샵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죄송해요. 다시 가볼게요.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조금 더 커, 다른 거보다. 여기 있는 그 샵 표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넣었던 그 페이지 번호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을 해놓으면 돼. 블럭 지정하고 요거 조금 진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홈 탭에 가서 뭐 굵게, 그리고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크게, 그리고 여기 그 서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서체도 좀 뭐 고딕체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바닥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으니까 이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니까 바닥글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이 테두리 있죠? 이 상자, 이 상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바닥글이라는 글씨가 그대로 사라져 있고,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바닥글에 대한 거는 내가 16포인트로 좀 크게 하면 바닥글은 글씨가 막 커지지. 그럼 실제는 이 바닥글이라는 글씨가 커지지 않고 이 바닥글 구역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그 색깔, 글자 색깔은 요거 눌러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바닥글이랑 글씨가 초록색이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글씨가 초록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울임체도 한번 넣어보고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앞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요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기호도 여러분 어제 기호 하셨는데 이 기호들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홈 탭에서 나는 첫 번째 수준의 기호는 이 네모난 걸로 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의 기호는 네모난 거 아니고 또 여기 들어가서 뭐 이 체크 모양으로 하겠어.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어, 그 기호 모양은 뭐 그다음에 어떤 걸로 할까요? 요걸로 해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 놓고요. 이제 빠져나갈게요. 얘를 이제 지금 제가 마스터들의 마스터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돼.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 지금 제가 이런 거 집어넣었는데 여기 저절로 이게 바뀌고 아래쪽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그 아래쪽에 바닥글이 삽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삽입을 해줘야 돼요. 제가 했는데 이 마스터를 고치면 얘가 지워지더라고요. 바닥글 이게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아까 분명히 체크해놨는데 다시 체크 해볼게요. 이렇게 모두 적용.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바닥글은 왜 이렇게 바닥글에 제가 글씨를 안 썼네요. 다시 해볼게요. 삽입에 바닥글에 여기 바닥글에다 뭔가 글씨를 써줬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줄까요?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이라고 써볼게요. 모두 적용.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아까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뭔가 그림자 효과 같은 것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커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해줬다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 이거 일일이 여기 들어가서 이 바닥글을 이렇게 고쳐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다 고치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쵸? 이게 지금 5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뭐 고치는 게 5번만 고치면 되겠지만 이게 한 10개, 100개 있어봐요. 그럼 얼마나 고치기 힘들겠어요? 근데 마스터 기능에 들어가서 고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있던 이런 그 체크 뭐죠? 글머리 기호도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거 손 안 대도 이렇게 한꺼번에 글머리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슬라이드 마스터도 잘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그림 삽입하고 서식하는 거. 자, 삽입 탭에 가시면 그림 하고 여기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는데 이 온라인 그림이 조금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 이건 이따가 워드에서 할 건데 뭐 여기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설악산이라고 검색하면 설악산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는 삽입을 해도 삽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작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눌러서 제가 어떤 걸 삽입했더니 이게 막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눌러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이 온라인 그림이라든지 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것도 온라인 비디오도 워드에서 삽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삽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삽입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림 삽입해 볼게요. 그림 이제 기존에 있는 그림을 삽입해야 되지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서 보시면 돼요. 6차시 그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놨을까 이렇게 학교 클릭하고 삽입 하시면은 이렇게 학교가 삽입이 되고요. 자, 제가 그림을 삽입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려고 지금 그림을 삽입하라고 한 거고요. 자, 요 그림을 삽입하잖아요. 그럼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거든요. 배경을 제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임의로 이런 이 보라색으로 된 게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 내용 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두 삭제가 돼. 이 지금 삭제되고 이 회색으로 남은 거 있지? 이것만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제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배경이 하얀 부분일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어, 변경 내용 모두 취소해서 취소했고요. 그 배경 제거 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선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밝기 대비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도 여기 색조, 그 다음에 뭐 채도 이런 것들 다 누르시면 채도가 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기능이고요. 그럼 원래대로 다시 해놓을게요. 자, 그림 스타일을 많이 써요. 그림을 삽입했으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액자 같은 걸 꾸밀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꾸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 스타일이라는 곳에 쭉 있고요. 오른쪽에 자세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그림 이제 스타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옆에 보시면 그림 테두리 색깔 같은 것들도 여러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에 들어가면 더 많은 뭐 그림자, 반사 효과, 네온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림에 삽입한 후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제가 또 하나만 더 삽입해 볼게요. 삽입 탭 그림 들어가서 화살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2개 있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뭔가 이거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나는 이 그림 위에 얘가 화살표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얘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개체들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앞이 어디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딘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화살표를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살표를 클릭하고 여기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오른쪽에 정렬에 앞으로 가져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지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개체들은 이렇게 정렬
탭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뭐 뒤로 보내기 이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정렬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을 뭔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싶어. 높이 같은 거를. 그럴 때는 얘랑 얘를 두 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할 때는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선택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맞춤이라는 곳이 있어. 맞춤. 맞춤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맞추겠다, 위쪽으로 맞추겠다, 뭐 오른쪽, 왼쪽 뭐 그런 게 있어요. 얘네는 지금 화살표 두 개를 위쪽이 높이를 같이 똑같이 해서 맞추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위쪽 맞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위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나란히 맞춰져요. 그리고 또 다른 맞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아래쪽 맞춤, 중간 맞춤 뭐 이거는 뭐 가운데 맞춰지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왼쪽 맞춤 이렇게 하면 왼쪽이 맞춰져. 그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이지. 그죠? 똑같이 맞춰져서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맞춤 해볼게요.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맞춤해서 왼쪽 맞춤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딱 왼쪽을 기준으로 이거 두 개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얘네들을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하고 이거 하나만 더 복사할게요.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세 개에 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클릭하고 Shift 클릭 클릭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요. 맞춤에 들어가시면 가로 간격 동일하게 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 간격은 이렇게 어 세 개 개체에 가운데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겠다는 거야.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간격 동일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 얘가 커가지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고를 땐 좀 이렇게 옆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나서 세 개 다시 선택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맞춤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근데 이제 높이가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맞춤 들어가서 위쪽 맞춤 해주시면 높이가 딱 맞고 가로 간격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이렇게 세 개 선택하고요. 어,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서 일단 왼쪽 맞춤 할게요. 아니면 가운데 맞춤 해도 돼요. 그럼 가운데가 기준으로 쭉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로 간격, 이거 뭐 세로 간격 동일하게 안 해도 된 것 같은데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하나 이거 멀리 띄워놓고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그럼 얘가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럴 때 맞춤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가운데 거를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춤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묶고 싶어. 얘랑 얘를 하나로 묶고 싶다. 요건 이제 지울게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싶을 때 얘랑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룹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 그룹 눌러주면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됐어. 그래서 두 개가 언제든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체를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뭐 이동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삽입할 건데, 표 요거 하나 여러분, 파워포인트에다 요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요거 다 쓰지 말고요. 출판사랑,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요렇게만 넣을 거예요. 자, 표 만들기 저번 시간 했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시고요. 지금 요거 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할게요. 삽입 탭에서요. 표, 삽입 탭 표, 표 삽입할 건데 이게 지금 몇 줄인가 볼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만 할게요. 열 줄이고 네 칸. 그럼 표 누르고요. 이렇게 쭉 해서 네 칸이고 열 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4 곱하기 8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표 삽입 눌러서요. 열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10개로 할게요. 10.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화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조금 줄여볼게요. 줄이고 밑에는 조금 느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모서리나 아니면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얘를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봐야 되니까 마우스 클릭하고 도서명 여러분들 지금 한글 입력하기 많이 힘들면 도서명 아니지 출판사 입고량 한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 판매량 재고량
그리고 교양인. 이거 만약에 엑셀에서 입력했으면 그 뒤에 교양인이면 이거 한 번만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쵸?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그 표 같은 거 입력할 때는 진짜 엑셀이 너무 좋아요. 같은 글자를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거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이 써야지 이제 계산하기 편리하니까 저는 똑같이 해놓을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다 입력했을까요? 요걸 입력해야지 이제 표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요거 보고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 한 5줄만 입력하셔도 돼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입력하면 이렇게 저절로 뭔가 그 우리 엑셀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그 한 줄, 또 다른 줄, 또 한 줄, 다른 줄 이런 식으로 주머니 스타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표도구, 디자인하고 레이아웃 이 두 개의 새로운 탭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표도구 디자인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거, 레이아웃에는 전체 이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고요. 표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여기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 같은 것들도 줄 수가 있어요. 효과, 뭐 그림자 효과, 그다음에 입체 효과, 그다음에 반사 효과 이런 것들 표에다가도 뭐 여러 가지 그림자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삽입 삭제에 대한 걸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출판사 옆에다가 새로운 열을 하나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출판사 아무 곳에나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행 및 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삽입하면은요. 지금 출판사의 오른쪽에 삽입이 되고요. 이렇게 어, 그럼 이걸 지우고 싶어. 이거 지금 삽입한 거 그러면 삭제. 눌러서 이게 열인지 행인지 확인하고 열 삭제 이렇게 하면 열이 삭제가 되고요. 또 행도 마찬가지예요. 교양인 밑에다 삽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교양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아래에 삽입 하면 여기 교양인 아래쪽에 삽입이 되고요. 이것도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삭제 누르고 행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삭제해 보시면 표 삭제도 있어요. 그럼 이거 표가 전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셀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 셀 하나하나마다의 크기, 셀의 높이, 셀의 넓이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3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셀 크기가 한 열에 대한 셀 크기는 5로 바뀌었어. 원래 몇이냐면 3.34였어요. 3.34.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얘를 뭐 5로 하고 얘는 5. 또 뭐 판매량은 3.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임의로 막 했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전체 다 같은 셀의 넓이로 맞춰줘야겠다. 그럼 열 넓이를 같게라고 한다면 전체 열 넓이가 같아져요. 행 높이도 같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요 교양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셀의 높이를 좀 제가 한번 크게 높게 해볼게요. 뭐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 5 너무 크다. 죄송해요. 한 2. 2로 해볼게. 2로 이렇게 했어요. 그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글씨가 위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돼 있죠. 맞춤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셀에서 가운데로 맞추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새로 그 왼쪽 오른쪽 정렬하는 거는 전체 선택하고 요거 위에 거 누르시면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오른쪽. 그다음에 세로로 위쪽 아래쪽 뭐 가운데 쪽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요거 선택해서 요건 세로예요. 위쪽 가운데 중간, 아래쪽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하는 게 제일 좋겠죠. 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셀 여백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시면 표는 됐어요. 그러면 뭐 웬만한 표는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표 안에도요,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표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스타일 여기 보시면은 글자 스타일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들도 음영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이런 색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다른 채우색 뭐 이런 걸 들어가시든가 뭐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 또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또 그라데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색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 만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엑셀은 그냥 마우스로 요 표를 드래그해서 이거 그대로 차트를 만들었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이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차트 만들기 해봅시다. 삽입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차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 여기 있어요. 차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일단 골라야 돼. 어떤 걸로 할 건지.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할 거예요. 확인.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차트 모양이 딱 생기면서 이 위에 엑셀 창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 데이터를. 상당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다 입력했던 거 있지? 출판사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던 거 아주 간단하게 입력해 봅시다. 계열 1에다가는 입고량, 입이라고만 씁시다. 출, 제. 너무 길게 쓰면 또 힘드니까 교양인, 교. 얘는 음, 얘는 지금 그게 돼요. 북하우스. 그러니까 한 글자만 쓰면 여러 글자 나오는 거. 한빛, 그 다음에 교. 여기 6개만 합시다. 6개.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20, 19. 아이고, 20인데. 20, 15.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출은 12, 11, 15. 그 다음에 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 7번 셀에 있는 건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엔터를 쳐서 이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차트에 빈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채우기들 있잖아요. 그걸 위로 이렇게 올려서 6번까지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엑셀 화면. 이렇게 해서 엑셀 화면에 교양인 북하우스 한빛 교양인 입출제 하고 이렇게 해서 엑셀에다 입력을 해줘야지만 차트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쓰는 거는 엑셀에서 차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뭐 그래도 뭐 그냥 입력만 이렇게 엑셀 창으로 나왔을 때 입력만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까다롭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완성했으면 X를 눌러서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차트가 생겼는데 이 차트가 지금 보기가 되게 복잡하죠. 뒤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차트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차트 클릭하시고요. 어, 차트 위에 없죠? X
새로운 그 슬라이드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이동해 볼게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어, 레이아웃에 가서 요거를 빈 슬라이드로, 빈 화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빈 화면으로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이동을 시켰어요. 지금 여기 있던 차트를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복사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잘라내기 했어요. 잘라내기 하는 방법은 차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 그러면은, 네, 여기 잘라내기, 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는데 컨트롤 X 누르셔도 잘라내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생성시키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차트를 하나 생성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차트를 삽입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하고 서식, 이거 두 개가 나와요. 디자인에 가시면 당연히 이 디자인 또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와서 하나씩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디자인 관련 내용들이 나오죠.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저는 맨 마지막 거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트 디자인을 설정했고요. 차트 제목에 뭐 출판사, 별, 재고, 목록, 목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홈 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크기라든지 서체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고 색깔 같은 것들도 다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잠깐만요. 색깔. 글자색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서 글자 색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제목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막대 있죠. 막대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 색깔도 막대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도형으로 인식하거든. 그래서 막대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들어가시면 이제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도 채우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막대 색깔 같은 것들도 채우기 가능하고요. 너무 비슷한 색깔이니까 별로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선들 있죠. 이런 선들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선들 있지? 하나만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거가 돼요. 이렇게. 선 사라졌지? 컨트롤 Z 하시면 다시 생기고요. 선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게 또 보이게 또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디자인에 보시면 뭔가 차트 종류 변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는데 난 그거 하지 않고 꺾은 선형으로 하고 싶어. 꺾은 선형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차트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많은 차트들이 종류가 있으니까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좀 편집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금 벌써 50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색 변경 가볼게요. 여기 지금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색 변경 여기 가시면 이런 그 막대 이런 아까는 막대였지만 지금 이제 꺾은 선이니까 꺾은 선의 색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깔 목록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요거 좋네요. 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게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빠른 레이아웃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5번째 레이아웃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차트 만들 때. 왜냐면 여기 밑에 데이터가 나와. 그래서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음, 5번, 5번 레이아웃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출판사별 뭐 여기도 왼쪽에 있는 이런 축 서식, 뭐 축 제목 서식 이런 모든 서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워드 아트만 안 했는데요. 출판사별 재고 목록 이거를요. 제가 좀 예쁜 글씨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별 제공 목록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바꾸면 돼. 어떤 걸 바꿔볼까요?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줄에 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이런 걸로 바꿔도 되고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뭔가 줄무늬 있는 거 좀 어지럽죠? 이런 건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괜찮나요? 요거. 이게 제일 낫네요. 요거. 썩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그냥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요거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드 아트로 이렇게 제목을 꾸밀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워드 아트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워드 아트도 같이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할 거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차트 삽입까지 다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 아트 했고요. 미디어 삽입, 오디오, 비디오를 삽입해야 되는데 자, 오디오 삽입하는 것은 삽입 메뉴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디오,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어요. 오디오 삽입하면요. 내 PC에 오디오 해서 하나 골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mp3 파일들을 넣어놨어요. 제 6차시 파일에 없나요? 그러면 5차시. mp3 파일 어디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럼 7차시에 있는데, 7차시 오늘 공부할 내용 다운받았으면 아마 이게 있을 건데, 7차시, BG, 삽입.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음악, 위에 보시면 문서 사진? 어디에 음악이 있던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영상, 여기 보시면 내 PC를 클릭하시면 음악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음악이 아마 아이튠즈밖에 없네요. 없구나. 일단 없네요. 제가 올려드린 거기에 있는데 없으면 그냥 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세요. 제가 넣는 거. 맛있었는데. 요거 bg.mp3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음악인데요. 자, 이런 음악인데 이것도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악을 집어넣으면 오디오 도구 서식과 재생이 나오는데 서식은 이제 이 오디오 이, 요 아이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꾸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도구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스피커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앨범처럼 이렇게 뭐 사진첩처럼 꾸밀 거냐 어쩔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서식이고요. 재생이 이제 이 오디오를 어떻게 재생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오디오를 트리밍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시작 및 종료 날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이 음악이 재생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면은 이 슬라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악이 재생이 될 것이야 라는 거고 끝나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할 거야. 그럼 요거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쇼할 동안은 숨길 거야 라고 하는 거 체크하는데 거의 대부분 슬라이드 쇼할 때 얘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요건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져주는 게 이 오디오 도구 재생이라는 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럼 얘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F5키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가 되고요. 왜 음악이 재생이 안 되지? 제가 뭔가 잘못 만졌을까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재생. 클릭할 때 하지 않고요. 그냥 자동 실행으로 할게요. 클릭해야지만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냥 자동 실행으로 할게요. F5키. 이런 식으로 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그거를 해드렸는데 지금 너무 마지막 걸 못해서 이거 빠른 속도로 전환해서요. 뭐 자르기 하고 모두 적용. 자르기 하지 말고요. 잠깐 아니죠. 다른 거 넘어지기를 해볼게요. 쿵 하고 넘어지는 거 1초 동안 해서 모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슬라이드에 쿵 하고 넘어지는 게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재생이 되고 요거를 이제 한번 파일에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그러면 여기 비디오 만들기가 있거든. 요거 여기 보시면 PDF 문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전부 다 내보내기 메뉴를 가시면 PDF 문서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PDF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파일을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 PDF 문서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디오 만들기 눌러서
품질, 굉장히 이게 고화질이야. 그리고 기록된 시간 뭐 설명 뭐 여기 보시면 각 슬라이드에 5초라고 했는데 5초 동안 하지 말고요. 2초 동안만 할게요. 비디오 만들기 하시면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이름 뭐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하고요. 저장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요거는 다 만들어서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워드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쉴 건데 57분이니까 5분까지 쉴게요. 4시 5분. 네, 4시 5분까지 쉬고 4시 5분에 다시 봅시다. 4시 5분에는 제가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계시는 그 있는 친구들은 4시 5분까지 와서 출석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